이명도 굉장히 개인적인 질환이에요. 자율신경실조증의 한 부류입니다. 개인마다 들리는 소리, 패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미 소리가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소리에 대한 집중력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저는 잘 못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해결을 했냐, 완전히 그 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로 밀어 넣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서야 다루게 됐습니다. 이명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리가 나고 이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명이 왜 생기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구조를 한번 봅시다. 외부에서 소리가 오면 귀를 통해서 소리가 모아져서 고막을 통해서 청각세포를 자극을 해서 뇌로 신호가 보내지고 뇌가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명이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난청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난청과 이명이 어떤 연관이 있냐, 특정 주파수의 작은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게 난청인데, 예를 들면 이 주파수의 소리가 청각세포가 약해져서 더 이상 인식을 못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뇌가 저 소리가 잘 안 들어오네 하면서 못 듣게 된 소리에 대해서 보상작용으로 가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즉, 내가 느끼는 그 이명의 주파수는 내가 못 듣는 소리일 확률이 높아요. 난청으로 인해서 못 듣는 주파수 영역이 생기고 그거에 대응해서 가짜 신호를 만들어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미 난청이 진행이 돼서 못 듣는 소리가 존재하면 그 이명을 잡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청각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귀를 보호해준다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의 노출을 줄이는 거예요. 많이 노출돼서 강한 소음에 자극을 받으면 청각세포는 손상이 됩니다. 90dB의 소음에서 8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 청각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90dB이 잘 안 와닿죠. 노래방에서 우리가 듣는 스피커 소리가 100dB입니다. 콘서트장의 소리가 110dB이에요. 특히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 이어폰 소음을 높여서 그 이어폰 소리를 듣겠다 했을 때 거의 100dB의 소음에 노출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청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부터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소리가 들리면 60대의 청력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50대의 청력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40대의 청력입니다. 방금 소리가 안 들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청력이 40대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40대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남성과 여성의 청력 수준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 빨리 손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일단 남성이 훨씬 소음에 많이 노출이 된다, 이런 원인이 있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청각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전화를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소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각 손상이 많이 오고 이명도 아주 흔합니다. 가장 피해야 될 게 귀에 꽂아 쓰는 이어폰, 가장 안 좋고, 그 다음 요즘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나오죠. 바로 귓구멍에 꽂아 쓰지 않고 고막을 좀 덜 쓰면서 울림으로 소리를 듣는 방식이 있어요. 저도 이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을 하는데 구조를 보면 진동만이 아니라 여기에 스피커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리를 강하게 하면 귀를 자극을 많이 줍니다. 어쨌거나 소리를 좀 강하게 쓰면 난청이 빨리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소음에서 좀 멀어져 있고 가급적이면 이어폰보다는 골전도 이어폰이 낫고, 이것보다는 그냥 스피커가 나아요. 바로 귀 근처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공간에 울려 퍼지면 귀로 들어오는 퍼센테이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피커는 외부를 의식해서 그렇게 세게 틀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만의 소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스피커보다 강하게 트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도시의 소음을 인식을 잘 못해요. 왜? 우린 도시 속에 있기 때문에. 도시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도시를 벗어나 봐야지 알아요. 뇌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소고시킵니다. 소음에 노출이 되어 있고 청각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소리들이 많아요.
제가 카약을 타고 한강 한가운데 나가거나 바다 가운데 나가면 와, 생각보다 조용하네, 고요하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새 소리가 아주 작은데도 잘 들리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소음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90dB에 8시간 노출되면 청각이 손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끄러운 장소에서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크게 해서 들으면 100dB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8시간이 아니라 1시간 정도만 들어도 청각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출퇴근을 하거나 지하철이나 이런 시끄러운 장소에서 나만의 음악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해요. 주변이 시끄러워졌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볼륨을 올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 그냥 멈춰야 돼요. 귀를 보호해 줘야 돼요. 외부 소음이 강한데 내 이어폰 소음까지 높이면 안 되고, 오히려 볼륨을 낮추거나 음악 재생을 멈춰서 자극의 강도를 낮춰야 됩니다. 이명이 있는 분들은 그 이명 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싫으니까 다른 소리로 묻어버리려고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더 높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난청을 불러오기 때문에 더 역효과가 납니다. 이명 소리가 묻히게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 이명 소리보다 더 낮은 소리에 자꾸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명이 워낙 거슬리기 때문에 신경이 자꾸 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진짜 소리가 아니고 뇌가 만들어낸 소리라고 했잖아요.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식을 하면 들리는 소리고 의식을 안 하면 그 신호는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소리를 의식을 잘 못하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집에서 잔잔한 소음들이 있어요. 냉장고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리, 띵 하고 일정한 소리로 계속 있어요. 근데 그게 맨날 들리니까 그걸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노트북 돌아가는 소리, 미세한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집중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더 집중할 대상이 있으면 그 신호가 뇌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요. 뇌 처리 테이블에 올려지지 않고 뒤에 밀려 있어요. 그 소리에 자꾸 집중을 하면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해져요. 점점 더. 소리가 괴롭지만 그 소리에 관심을 안 주고 다른 데 관심을 줘야 돼요. 이명이 난청으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이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명에 대한 기록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극심한 이명에 시달렸어요. 이 사람은 분석력이 뛰어난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을 소리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기록을 하고 언제 얼만큼 지속됐고 이걸 다 일기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명을 더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이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진짜 소리가 아니고 이건 뇌가 가공해서 만들어낸 가짜 소리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줄여요. 귀의 기관으로 가는 혈액량을 줄이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그러면 얘들의 감각신경 세포들은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청각과 관련된 세포들이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청각신경 세포들이 다 흥분된 상태가 돼버립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리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 억제 신호 자체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신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게 이명이 처음 생겼을 때 좀 둔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 하고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명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할 때마다 상황을 되게 안 좋게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왜 생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짜증난다,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관심을 주니 신호는 더 뚜렷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겼는데 그 소리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다시 혈액순환을 더 나쁘게 해서 이걸 점점 더 만성화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단발적으로 소리가 나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연속적인 소리로 변합니다. 이명이 만성적으로 자꾸 넘어갈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귀를 잘 보호해주고 높은 데시벨의 소리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고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이명이 있더라도 그런 것 같다 하고 관심을 너무 주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소리가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소리에 대한 집중력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몰입의 대상을 찾아야 돼요. 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동을 하기 때문에 몰입할 대상이 생기고 관심사가 여기에 이만큼 생기면 뇌가 만들어낸 그 가짜 신호의 신호가 약해져요. 자동적으로. 자원의 배분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내가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은 딴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주제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쪽의 관심사가 사라질 정도의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몰입이 쉽냐? 쉽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 스마트폰도 보고 뭐 걱정거리 생각이 나고, 명상도 일종의 몰입인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정적인 명상이나 그런 것들을 저는 잘 못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해결을 했냐. 운동을 통해서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서 왜 몰입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몸을 쓰건 생각을 하건 뇌에 에너지 자원을 씁니다. 자, 10층 높이에서 외줄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떨어지면 죽어요. 그 상황에서 소리가 나건 말았건 실제 소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명이 있던 사람도 그 이명 신호에 뇌가 에너지 할애를 안 합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여기에서 내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는 이쪽으로 투입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스포츠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몸이 그 행위에 온전히 몰입을 해야지 다치지 않고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자전거를 빨리 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앞에서 오는 신호가 바뀌어요. 돌이 있고 커브를 틀어야 되고 이런 데 집중할 때 다른 생각, 잡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적인 명상보다 항상 동적인 명상이 훨씬 더 몰입의 상태로 빨리 들어가고 잡생각을 빨리 없앨 수 있고 집중력을 높이고 또 신체 활동을 하다 보니 혈류순환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지고 혈액순환은 높아지고 심장 힘은 강해지니 무조건 플러스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어떤 운동에 집중을 해서 이명을 없앨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명이 그만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몰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몰입을 하면 이게 더 거슬릴 거예요. 소리가 계속 느껴질 거예요. 근데 찐으로 몰입을 해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 행위 자체에 완전히 몰입을 했을 때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온전히 그 순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각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완전히 그 순간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로 밀어 넣는 거예요. 원래 제가 계단 오르기를 추천을 하지만 산길을 오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유는 계단은 일정하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계단 한 칸 한 칸이. 근데 산길은 어때요? 돌뿌리도 있고 미끄러운 길도 있고 낙엽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뇌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서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길을 올랐을 때 훨씬 더 뿌듯함이 더 강하게 옵니다. 왜? 그 상황에서 더 몰입이 되거든요. 어떻게든 우리가 신체 활동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뇌 활동 방식을. 그러면 그 외의 상황에 주든 에너지를 회수해서 글로 투입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 감각, 부정적 신호들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명도 굉장히 개인적인 질환이에요. 자율신경 실조증의 한 부류입니다. 개인마다 들리는 소리, 패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자율신경 실조가 오는 이유가 기혈이 부족해져서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혈을 자꾸 보충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제가 커피 드시지 마라 말씀을 드리는 게 기혈을 손상시키고 몸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커피 대신 뭘 먹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대추차도 괜찮다, 둥글레차도 괜찮다, 진액을 보태줄 수 있는 것들 추천을 드리는데 쌍화차도 괜찮아요. 쌍화차의 구성이 혈도 보태주고 기운도 올려주는 요소 두 개를 딱 반반씩 넣어놨습니다. 환절기 때 그래서 쌍화차를 많이 먹는 이유가 기혈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쌍화차 재료 이렇게 해서 집에서 끓여 드셔도 되고, 환절기 때 체력이 좀 딸린다,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 할 때 커피 대신 추천드립니다. 제가 딱 이명에 뭐가 좋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지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명이.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귀도 보호하고 소음에 많이 노출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피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 삶의 긍정적인 요소에 운동에 더 몰입을 해서 관심사를 그쪽으로 많이 배분하지 말자. 운동이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몰입할 수 있는 주제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할 때 기분이 좋고 굉장히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화분을 가꾸면서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때만은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명을 좀 심각하게 앓은 분들도 있고 조금 있다가 극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명을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이명을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내용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받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의 이명이 괜찮아졌다 남겨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나 구독자분들과 같이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구독자분들이 진짜 효과를 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누구나 알죠. 저건 진짜다. 진짜 저 방법은 효과가 있구나. 저와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도움을 받는 분들 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움을 받은 사례, 횡격막 호흡을 언급한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횡격막 호흡, 쉽게 말하면 복식 호흡이죠. 횡격막을 아래로 위로 이동을 시키는데 그게 복압을 조정을 해서,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복부를 확장시키고 숨을 내쉴 때 복부를 축소시켜서 횡격막이 아래 위로 깊게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호흡을 하는 방식을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명이 오면 횡격막 호흡을 합니다. 그럼 이명이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점점 이명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본인의 경험상 횡격막 호흡이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다른 구독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커피 끊고 운동하고 바른 식습관을 실천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귀 마사지와 횡격막 호흡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삼액환 기국환의 도움도 받았다 언급을 하셨어요. 횡격막 호흡, 복식 호흡은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흥분을 했을 때는 이 복식 호흡을 못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천천히 하고 생각을 줄였을 때 횡격막 호흡이 가능해져요. 즉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명도 자율신경 실조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신경이 흥분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으면 이명도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호흡을 가라앉힘으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안정화되고 그 결과로 이명도 감소시킬 수 있다.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입니다. 구기자 당기, 환기 끓여 먹고 이명과 귀 먹먹한 증상이 없어졌어요. 신장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었고 혈액의 볼륨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구기자, 당기, 환기, 기혈을 동시에 보강을 하고 신장과 심장의 혈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이런 약재들을 쓰니까 기력도 올라가고 혈류가 잘 도니까 그리고 혈액의 양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됐던 겁니다. 또 다른 구독자의 댓글입니다. 한때 갑자기 이명이 심하게 와서 괴로워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신장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신장에 짠맛이 좋다고 해서 핑크 소금이나 용융 소금을 아침 저녁으로 한 티스푼씩 먹었어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이명이 없어지고 어지럼 증상도 없어지고 몸에 기운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녁에만 소금 한 티스푼 먹고 있는데 혹시 도움되실까 남깁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수분 양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고갈된 분들은 수분 부족으로 기관들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는 행동만으로도 이명도 나아졌고 기운도 생겼다. 수분 부족 상태였던 겁니다, 이분은. 자, 또 다른 구독자의 댓글입니다. 식습관 고치고 체력을 올리고 한약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난청 리셋법으로 귀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난청 리셋법이 뭐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찾아보니 이명과 난청 리셋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일본 이비인후과 전문의 기무라 시노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내용은 딱 4가지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하품 귀 공기 빼기법. 둘째, 아오 발성. 셋째, 군만두 귀법. 넷째, 귀 마사지법.
이렇게 네 가지를 난청, 이명에 도움이 되는 귀 운동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책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다. 자,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하품 귀 공기 빼기법.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탔을 때 귀가 먹먹해졌을 때 하품을 해서 압력을 조정을 하면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죠. 이거를 귀가 막혔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루 3번 정도 하면 귀에 압력도 조정하고 귀에 혈류를 넣을 수 있다. 이 포인트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퀄라이징이라고 그래요. 귀의 압력을 균등하게 조정한다. 외부의 압력과 몸 안의 압력이 달라서 귀가 먹먹해져요. 그걸 다시 원래대로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쓰냐?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수압이 높아졌을 때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귀가 아파서 더 이상 잠수를 못해요. 그때 코를 잡거나 아니면 코를 안 잡고도 할 수 있는데 귀를 뚫어주면 통증이 사라져요. 수압에 의해서 생긴 통증이기 때문에 압력만 맞아지면 괜찮아집니다. 어떻게 하냐? 하품만 해도 괜찮아요. 하는 식으로 하품만 하면 이관이 개방이 되면서 여기가 빡 소리가 나면서 뚫리는 느낌 나요. 근데 이걸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코를 잡고 입안에 공기를 가득 머금으면서 그 압력을 만들어서 귀 쪽으로 압력이 밖으로 밀리게 만들어야 돼요. 자, 보시면 공기를 입안에 머금고 코도 막고 입도 막았으니 입안에 공기를 압력을 준다 느낌을 만들면 이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관 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좀 밀렸던 고막이 밖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이게 하품 공기 빼기법. 영어로는 이퀄라이징. 이걸 하루 3번 정도 해주면 귀 안쪽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아오 발성법. 이것도 하품이나 이퀄라이징이랑 비슷해요. 하면서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사람이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오 해봐야 입 안이나 목에서 발성이 되잖아요. 근데 하면서 약간 하품하듯이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하품을 하면 귀가 뽁뽁 하면서 이렇게 열리는 느낌을 받아요. 하품하는 느낌. 그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한 6번 정도, 1분간 한 6번 정도,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 번만, 1분간만. 그렇게 해도 안 쓰는 귀 안쪽의 근육과 귀의 기관들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무리해서 입을 강하게 벌리거나 그러면 턱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난청이나 이명이 없더라도 여름에는 혈류순환이 좋아서 이쪽이 자동으로 혈액이 잘 돌아요. 근데 겨울에는 혈류가 줄어서 이관 안쪽 부위들이 다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제 하면 좋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 다음에 샤워 후에 좀 혈류가 좀 돌 때 그때 요렇게 반복을 해주면서 이쪽으로 피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귀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목적은 뻔해요. 이쪽으로 어떻게 혈류를 보내줄 거냐, 이거랑 관계 있는 방법들입니다. 세 번째, 군만두 귀법. 귀를 앞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귀를 앞으로 접어요, 손으로. 귀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1분간 유지합니다. 요거를 연속적으로 말고 생각날 때 하루에 3번 정도 해줬을 때 귀를 완전히 막았을 때 귀가 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귓볼도 마사지 해주면서 귀 전체가 이렇게 접히면서 안쪽 고막까지 움직이게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 어떤 자극을 줄 수 없는 안쪽 부위까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귓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귓볼만 움직여도 안쪽 고막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귀도 쉬는 겸, 그리고 혈류도 따뜻하게 하는 겸, 그리고 고막을 움직이게도 하는 그 3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분간 닫아주는 것을 하루 3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귀 마사지법. 이건 단순해요. 귀를 아래로 당기고 위로 당기고 밖으로 당기고 대각선으로 당기고 대각선 위로 당기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안쪽 깊은 데까지 당김을 주는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혈류가 개선이 되고 이걸 하고 나면 귀가 뜨끈뜨끈해져요. 피가 돈다는 거죠. 우리가 자극을 주면 이 부위로 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가 귓볼 뒤로 자율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자율신경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여기에 귀 주변에 있는 혈자리는 전부 다 청력, 난청과 관련된 혈자리입니다.
제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혈자리,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귀 구멍 이쪽 말고 여기 앞쪽에, 여기는 이 문이라고 해서 귀와 연결된 3차 신경, 안면신경, 그리고 중이 안쪽 귀 안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이염이나 난청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문질러만 줘도. 그리고 그 밑으로 청궁, 청회혈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림프절도 관련되어 있고 혈류가 관련된 부위여서 세 군데, 하나, 둘, 세 군데를 깊게 눌러주면 림프 순환도 잘 되고 안면신경, 3차 신경, 자율신경 다 자극이 되고, 그리고 턱관절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이걸 만졌는데 여기가 뻐근하고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풀겠다고 강하게 하지 마시고 약하게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데 마사지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 다음 귀 뒤에 여기 쏙 들어가는데 이 부위, 여기는 예풍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혈자리 중에 풍이 들어간 이런 혈자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중풍이라든가 이 마비성 질환을 풍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 안면마비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면신경, 경동맥, 교감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줬을 때 귀 통증, 안면마비, 이명 이런 데 다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들 덕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구독자들이 본인이 뭘 했을 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신 덕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배웠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명처럼 제가 경험이 아주 많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자, 이명에 대한 이 댓글들, 경험치들을 보면 전부 다 혈류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얼마나 혈류를 잘 넣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체액을 충분히 유지시켜서 혈액이 부족하지 않게 만들 거냐,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횡격막 호흡,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할 거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약한 수준의 경우는 아까도 구독자분이 댓글에 언급했듯이 호흡만으로도 이명이 약해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걸 저도 알았습니다. 이명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조금 미뤄두고 있었어요. 그래도 원체 요청이 많아서 한번 이 주제를 다뤄봐야지 하고 지난 시간에 자료를 좀 조사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또 여러분들의 좋은 댓글 덕분에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저 역시도 참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사입니다. 자기 자신의 해결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노하우들이. 그걸 같이 공유하면 우리가 건강관리하는데 서로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게 됩니다. 나 혼자 아는 것 가지고는 내 몸에 대한 낯선 반응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하면 찐 경험을 통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 우리 채널이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좀 운을 떼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방향을 찾아가고, 또 뭐 더 나아가서 정말 어떤 경험이 많은 분들은 제가 채널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본다거나 그런 방향으로도 나중에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